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롭게 출시했죠. 북미에는 각 딜러십마다 이제 다음 주에 다 런칭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런칭 행사 때 참여할 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가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뭐 새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은 좀 지저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911의 국의 버전의 카레라 4S입니다. 기본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포르쉐 4륜구동은 눈길을 다니거나 산길을 달리기 위한 4륜구동은 아닙니다. 출발이나 브레이킹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한 4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 멋있어요. 이번에 이 컬러가 약간 보라색 같기도 하고 네이비 컬러 같기도 한데,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현재 터보라든가 GT카들 이런 차들이 출시 예정이 되어 있고 개발을 거의 맞춰서 시험 주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들도 나오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차는 뭐 아쉽지만 제가 주행은 차후로 미루고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지금 이 4S 같은 경우가 차가 달려나갈 때 엄청난 기능을 한다고 해요. 실제 전 세대 모델의 터보까지 못해도 거의 GTS 이상급으로 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승할 수 있는 차가 오게 되면 여러분께 또 주행 장면도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예요. 이거는 예전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실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이 차 같은 경우는 핸들 키핑은 안 되고요. 핸들은 그 이탈 경고만 해주고 키핑 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단 브레이크 캘리퍼 빨간색은 카레라 S 이상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물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일반 카레라에는 저 빨간색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 992 버전에서 정말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자 보시면 앞타이어 사이즈가 245, 35에 20인치죠. 그러면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뒷타이어도 20인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뒷타이어는 보시면 305, 30에 21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991에서는 앞 타이어가 다른 부분은 GT3 RS 이상만 달랐어요. 그래서 뒷타이어를 21인치 썼고, 하지만 그 이하 GT3도 마찬가지고 일반 카레라 모델들은 앞뒤 전부 20인치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바꿨진 않았을 거예요. 뒷바퀴를 굳이 21인치를 껴서 더 멋있어 보이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차의 토크가 세져서 그만큼 뒤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밟아도 뒤에서 피시테일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부분이, 사실은 911은 너무 자세가 안정적이라 정말 컨트롤을 다 끄고 그렇게 밟아도 하는 부분이 피시테일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토크가 조금이라도 더 심해졌다고 하면 분명히 그 피시테일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피시테일 하나 뒤가 막 흔들리는 그 피시테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인접을 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포르쉐는 21인치를 사용을 하는 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 차는 리어 엔진에 리어 휠 드라이브, 물론 이제 이 차는 4륜구동입니다만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이 뒤에 트렁크 라인 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요. 엔진이 뒤에 있다고 해서 공기가 앞범퍼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뒤에까지 연결이 돼 있냐? 뭐 거의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지에이터 그릴이라든가 여러 가지 쿨러를 이용한 그릴이 앞에 존재해 있고, 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공기는 이 안으로 거의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안으로만 들어가는 공기 갖고도 엔진 힘을 그 정도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차 바닥에서 형성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약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게 대만 직업입니다. 그래서 세일즈하고 헤이. 그리고 이 뒷범퍼 쪽에 나와 있는 덕트는 뒤가 아니라 위쪽에서 바람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형성된 가스를 배출해 주는 곳입니다. 이쪽은 흡기구는 아니고요. 가장 큰 또 이번에 특징을 보시면 머플러가 바뀌었죠. 머플러 모양이. 이 머플러 모양은 이전 세대 GT2 RS 모양을 거의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실제 머플러 사운드도 이전보다는 많이 커졌습니다. 스포츠 모드고요.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하겠습니다. 이 키 모양은 이제 바뀌었죠. 네, 이것도 카이엔과 파나메라 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보호 핸들을 한번 보세요.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도어핸들이 올라오죠. 좀 테슬라 느낌이라 할까요? 그리고 다시 도어핸들을 잠그면 네, 이렇게 도어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어의 느낌은 상당히 단단해요. 이게 제규어 랜드로버의 도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도어보다도 훨씬 더 두꺼운 느낌과 그리고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프렁크를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프렁크하고 정말 거의 차이 없네요. 그 대신 양쪽에 있던 공구함 관련이나 타이어 수리킷이 이쪽엔 없고 이쪽에 타이어 수리킷과 공구함을 동시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되게 없어 보이겠는데요. 네, 이건 좀 원가 절감을 한 부분 같아요. 사이즈는 거의 기존 모델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도 991의 991 버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요. 뭐 팬이 더 커졌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뒤에 테일라이트의 일자 모양이 예전에는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차들, 카레라에서는 카레라 4랑 카레라 4S 4 같이 4륜 구동이 적용이 된 차들만 이렇게 일자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엔 일반 C2S라고 하죠. 카레라 2S에도 저 부분은 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C2S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C2S 같은 경우 저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4를 사지 않더라도 일자 테일라이트를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바뀐 부분입니다. 여전히 스위치를 돌려야 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노멀. 이제 웻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웻은 젖은 길 주행할 때 차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해서 웻 모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웻 모드 안 하고 노멀로 가야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은 기존의 911하고도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볼 수 있는 점이 더 들어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른 거 없죠. 이 버튼을 누르면 속도 게이지 쪽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커런트 포지션 오프로드는 지금 현재 뭐 이 차가 인식할 수 없는 일반 주차장에 와 있어서 오프로드라고 표시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돼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인데 디스턴스만 조정이 가능하고요. 온오프 스위치, 디스턴스 조정하는 거. 이 레버 같은 경우가 이번에 나온 뭐 신형 카이엔이라든가 2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가 거의 같은 모양의 레버를 사용하고 버튼들도 다 동일한 느낌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것은 분명히 구일에 따라서 했지만 실제 여기에서 쓰여지는 어떤 인터페이스의 시스템이라든가 눈으로 보이는 곳의 어떤 모니터의 형식이라든가 구조의 형식,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카이엔과 파나메라 신형 모델과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기어 레버가 엄청 귀엽게 바뀌었죠. 네. 조종하는 건데 기존의 락 버튼을 누르고 그냥 끝까지 당겨서 드라이브 형식으로 쓰여지는 드라이브 R&D 모양, 이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이 모양은 신형 카이엔, 뭐 파나메라 마찬가지지만 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마카는 이번에 바뀌진 않았고요. 그래서 키를 누르면 파킹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오진 않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계기판에만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파킹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파킹해서 이제 뉴트럴 모드로 넣었거든요. 뉴트럴 모드에서 시동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파킹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냥 뉴트럴에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서 주차해야 되는 경우 가능할 텐데 911을 밀어서 주차하는 곳에 세우기에는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죠. 런치 컨트롤 스탑워치가 들어가 있는 시계가 있고요. 이제 새로 추가된 버튼이 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뭐냐면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단축키가 예전에는 한 개, 이 다이아몬드 꼴 모양이 핸들 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 토글 스위치 쪽에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요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스위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죠. 사실 많을수록 좋은데 또 많으면 다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스펜션 강도 조절하는 거고요. 사실은 요 지금 들어와 있는 스위치의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요 기능도 나중에 GT3가 나온다던가 뭐 터보가 나온다던가 했을 때 약간은 변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옵션에 따라 이 버튼이 바뀔 수는 있는 부분이고, 공조 컨트롤 쪽에 봐도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일단 직관적으로 온도랑 바람 세기 정도는 따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누르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카이엔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매뉴얼 모드 사용할 때, 이건 드라이브에 놓은 상황에서 매뉴얼 모드를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뉴얼 모드는 예전 기어 레버에서는 옆으로 빼서 스포츠 모드 상황에서 앞뒤로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 레버에서는 일반 매뉴얼 모드는 작동이 안 되고요. 무조건 핸들에 들어가 있는 페달에 의해서만 매뉴얼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썬루프 작동하는 거고요. 요거는 썬루프의 햇빛 가리개, 요건 틸트, 이렇게 세 가지, 항상 요 세 가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와 있고요. 통풍 시트도 3단계 조절하고 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킬 수도 있고요. 같이 끌 수도 있고.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 세대도 다 전자식으로 작동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자식보다는 좀 레버식이 좋긴 한데요, 이거는 거를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만을 가져보아도 굳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수납 공간이 당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 대신 구멍을 좀 넓게 뚫어놨네요. 지금 보면 약간의 이 선반 느낌이 나게 평평하게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 차를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에다 아무것도 안 놓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에어백이 이 대시보드 쪽에 있어서 간섭을 받진 않지만 차의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접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여기 물건을 붙여있던 게 웬만하면 고정하지 않으면 튀어나와서 운전자나 탑승자들한테 상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좀 여기에는 그냥 비워두시는 게, 눈으로만 이렇게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뭐 911뿐만 아니라 모든 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백이 꼭 간섭이 되지 않더라도 대시보드 쪽에는 물건을 눌려놓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 요즘 이렇게 한국 방송들 이쪽에는 그런 차 안에서 운전자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촬영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앞유리 쪽에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운전자나 탑승자들을 비추는 장면이 많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뭐 안전 위주로 촬영을 하겠지만 혹시나 뭐 에어백이 작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차가 접촉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 걱정은 좀 해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안전하니까 하겠죠. 뭐 제가 방송국에서 하는 것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안전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타일적으로 더 좀 모던하고 고급스러워졌다라기보다는 차가 좀 더 머신스러워졌다. 기존에는 아날로그 감성이 있었다면 아날로그 감성은 대부분 배제하고 디지털화 돼서 그런 느낌을 확 와닿게 돼서, 이런 부분으로 고급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실 테고, 아날로그 감성의 어떤 가죽의 스티칭이라든가 시스템에 있어서 손으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좀 그런 감성에서 안 좋다라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밤에 보면은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낮에 보면 살짝 몇 부분은 사람이 직접 터치하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뒷자리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시트 옆에 이 조수석 시트를 같이 젖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끝에 이쪽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치려면 들어서 이렇게 젖혀야 되네요.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옆자리를 탈 때 운전자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타는 사람이 직접 해서 타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듯해요. 뒷자리야말로 정말 바뀐 게 거의 없게 느껴집니다. 네, 시트도 마찬가지고 전혀 바뀐 거 없어요. 살짝 요 벌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짐을 올렸을 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요 턱이 더 높아졌네요. 살짝 더. 근데 여기에 물건을 놓기 상당히 괜찮아요. 웬만한 가벼운 물건이나 옷가방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기에 놓고 편하게 다닐 수 있고요. 크지 않은 짐이라면 이 안에서도 밴드로 된 고리 하나 사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 가방이나 이런 것들 놓으면 움직이지 않고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드레스트 이 포르쉐 마크 이것도 다 옵션이에요. 기본으로 의자에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차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캐나다 기준으로는 거의 몇백 불 이상 하는 옵션으로 다 돼 있어요.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수납 공간의 이 콘솔 박스가 사이즈는 뭐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깊어졌고요. 여러 가지 USB라든가 SD 카드, 심지어 핸드폰 심 카드를 넣어서 핸드폰 기능을 이 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이 기능은 사실은 다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에도. 이 부분은 마치 무선 충전 장치처럼 생겼는데 아니네요. 그냥 모양을 이렇게 놓고 핸드폰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게 해놨고 충전하기 이렇게 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모커 패키지를 하면 여기에 뚜껑이 있고 스모커 패키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공간으로 뒀었는데, 지금은 얘를 이렇게 빼고 스모커 패키지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정말 재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 재터리를 빼면 컵홀더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모커 패키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이게 기본으로 해주지 않겠죠. 이것도 포르쉐인데. 글로우 박스도 큰 차이는 없는데, 글로우 박스가 예전에는 USB를 꼽는 공간이 이쪽에 있어서 이 공간이 사실 막혀 있어서 좀 좁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센터 암레스트 쪽에 빠지면서 여기가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 차가 이번에 그 런칭 행사에 참여할 차예요. 이쪽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법한데 이 차는 지금 없거든요. 질문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면 다른 사람도 어떤 기능이 있어서 눌러볼 것 같은데, 이 공간을 비워놓진 않았겠죠.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없으면 좀 허무할 것 같아요. 크다란 차이는 없는데, 선바이저도 예전 버전 그대로고요. 그리고 참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요. 선바이저에 이렇게 뚜껑이 위로 열리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닫으면 두 번 일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다가 닫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형태의 선바이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새차 발표에 참가할 차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어요. 아쉽게 타진 못했지만 탈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제가 급하게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아쉬우시더라도 다음에 또 자세한 리뷰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